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생생 부는 글바람. 네, 생생 부는 글바람 고강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길 가다가 뒤돌아보게 하는 목소리 백스텝 보이스 아나운서 고강용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이 있으셨군요. 잠시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신랑처럼 하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넥타이까지 메고. 넥타이까지 메고. 정장 입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또 이렇게 신랑이 될 때. 네, 저희가 또 들어오기 전에 그 결혼식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신랑으로 비유를 해주셨네요. 네. 네. 성시경이 두 사람 들으면서 결혼식을 하면 노래를 부를 것이냐 했더니 당연히 부르고 싶다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물론이죠. 그렇군요. 결혼식만 하면 일단 노래는 준비돼 있네요. 네. 여러 개 좀 준비해놨어요 지금 벌써부터. 그래요? 노래 일단 준비돼 있고. 네, 뭐 폴킴의 너를 만나, 그리고 그 신용자의 빌려줄게, 그리고 그 노래. 김동률 감사까지 네. 3개 중에 하나 택해서 부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3개. 네. 제가 노래가 준비돼 있군요. 노래 준비돼 있어요. 노래 네. 외에 또 이게 몇 가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노래가. 일단 노래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네. 공명도 벌써 준비가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세월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세월이 가면 또 노래가 점점 좀 추가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제 머리가 좀 아파지겠죠. 이제 하나를 불러야 하니까. 3682님이 용디 노래 실력 다 안다고 주셨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다 아는데 점점점은 뭡니까? 네. 제 노래 실력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만큼 그 정성은 제가 정성과 진심은 그 누구보다 또 담거든요. 노래. 그럼요. 네.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데요. 정성 받잖아요. 열심히 부른다는 거는 조금 칭찬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1년 연습할 거라고 합니다. 네, 1년이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식장 잡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결혼은 못하니까 그죠. 일단 1년 잡고 1년 전에 잡고 노래 연습하고. 맞아요. 충분하죠. 네. 신부는 언제 준비하실 거예요? 신부 뭐 조만간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올해 안에는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네. 그래요? 좀 저는 약간 그 로망이 조금 오래 이제 로망까지는 아닌데 좀 오래 사귀고 결혼을 하는 걸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야지만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 아주 어리석은 생각들.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뭐 5년 정도는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죠, 평생 갈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개월 만에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생각은 어리석었다. 그렇군요. 네, 그런다고 아는 건 아니다. 일단 콩깍지가 씌면 그런 생각이 들다. 남들이 그렇게 벗겨도 내 콩깍지 안 벗겨지잖아요. 자, 6개월 안에 어쨌든 누군가를 6개월이요.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급해지네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는요. 네, 또 이런 시를 읽어드릴 그 상대를 얼른 찾길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시를 2편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시에는 제가 특정 단어를 생생이라고 바꿔서 또 읽어드릴 텐데 그 생생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생에 대한 각서 이성복. 사람 한평생에 70종이 넘는 벌레와 10마리 이상의 생생을 삼킨다 한다. 나도 떨고 있는 별 하나를 뱃속에 삼켰다. 남들이 보면 불이 긴 새가 겁에 질린 무당벌레를 하나 삼켰다 하리라. 목 없는 무당 개구리를 초록 물뱀이 삼켰다 하리라 하지만 나는 생쥐같이 노란 어떤 것이 숙변의 뱃속에서 횃배를 앓게 한다 하리라. 여러 날 굶은 생쥐가 미끄러운 짬밥통 속에서 엉덩방아짓하가 끝내 날개를 얻었다 하리라.
생애에 대한 각서 이성복님의 시인데 오늘 좀 어렵겠어요. 오늘 시 자체도 어렵고 시가 좀 어렵네요. 맞아요. 또 생생도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네. 네,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초반에 나왔습니다. 사람 한 평생에 70종이 넘는 벌레와 10마리 이상의 생생을 삼킨다. 정말인가요? 이게 뭐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 평생 동안 벌레는 70종이 넘는 벌레를 삼키고 10마리 이상의 생생을 삼킨다고 합니다. 70종이 넘는 벌레 그런가 했는데 10마리 이상의 생생?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그렇죠. 네. 자. 뭐 정답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 시를 알고 계신 건가요? 이 시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죠. 네. 어려워요. 오늘도 유산균을 삼켰다. 균을 삼키셨네요. 균을 삼켰다. 네네. 질구위원님. 와, 근데 또 그 이후에 8255님, 8780님은 이 시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올라오네요. 이 뭐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그래도 네네네. 이 10마리 이상의 생생, 이 생생이요, 곤충이 아니고 네. 절지동물입니다. 곤충이 아니에요. 요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이 생생에 대해서는. 과거 뭐 스펀지 같은 데서 좀 많이 곤충이냐 나오기도 했고.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곤충의 천적입니다. 오히려 네. 곤충의 곤충의 천적이고. 천적. 네. 그리고 사람과 뗄래야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남극 대륙을 제외한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대륙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절지동물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마지막 힌트를 좀 드리면 네. 그 친구의 노래가 있죠. 네. 생생이라도 될 걸 그랬어. 네. 친구의 노래 중에 그거 들려드릴까요? 네, 생생이라도 될 걸 그랬어라는 노래가 네, 생생이라도 될 걸 그랬어. 있습니다. 네, 친구의 노래. 저는 생생의 노래 딴 걸 틀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걸 틀어야 되겠네요. 친구의 노래 중에 생생이라도 될 걸 그랬다. 자, 네.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용디는 왠지 사내 커플로 결혼할 것 같습니다. 3159님. 진짜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네. 그땐 사내는 아니지만 CC. CC이자 그 동아리 안에 연애를 하면서 너무나 그 자존감이 낮아졌고 인간관계가 많이 끊겼었기 때문에 전 사내 연애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네. 뭐 이런 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절대 안 한다고 지금 본인의 의지를 굳건히 하시네요. 네. 자, 친구가 좋죠. 네. 친구가 좋죠. 네. 그래.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생에 대한 각서 이성복님의 시 오늘 하고 있는데요. 생생 맞춰주세요. 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었습니다. 우리 정답은 네. 뭔가요? 오늘 정답 생생은 거미였습니다. 거미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가 오늘 힌트송이었고요. 네, 이성복 씨의 시였습니다. 시 꽤 어렵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렵습니다. 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네, 좀 난해한 시를 좀 많이 쓰는 이성복 네. 시인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시입니다. 좀 해석을 해드리면 초반 부분을 보면은 사람 한 평생에 70종이 넘는 벌레와 10마리 이상의 거미를 삼킨다. 그리고 뭐 별 하나를 또 삼킨다. 자, 뱃속에 삼켰다. 뱃속에 삼켰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는 동안 뭐 입속으로 벌레나 거미 따위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좀 걱정해보기도 했지만 이렇게나 많이 삼키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생의 실상 중에 하나일 거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경험하는 세상이 환상이란 걸 실상과 대면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뭐 내가 깨끗하고 고운 것만 먹으며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환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먹는 존재이고 자는 동안에도 먹는다. 하지만 우리가 뭘 먹는지 다 알진 못한다.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말을 합니다. 떨고 있는 별 하나를 삼킨 적이 있는 것 같다. 이 이미지를 풀기가 쉽진 않지만 이 자신의 생이 어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헌신하는 삶이 될 거라 믿었던 그때를 회고하는 것 같습니다. 별 하나를 삼켰다. 네.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은 하지만 별을 삼켰다 믿은 삶은 나보다 약한 짐승을 삼키며 살아온 삶에 불과한 것이었는데요. 떨고 있는 별이 겁에 질린 무당벌레 그리고 목 없는 무당 개구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추구의 삶이 아닌 단순 생존의 삶이었다는 뜻이고요. 네네. 또 후반부로 갈수록 남들이 본 게 정직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삼킨 먹이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횃배 앓듯이 내내 아프고 게다가 나의 장 어디쯤에선가 내내 미끄러지고 있는 생쥐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는 미끄러운 짬밥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음과 더불어 노연한다. 좀 다소 비관적으로 네.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순 생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제목이 생에 대한 각서인 게 어떤 의미인지 알 네. 수가 있네요. 좀 비관적인 시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 미션은요? 네, 오늘 시 미션은 생생히 거미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미 하니까 또 그 거미 공포증이 또 그 있는 분들 계시죠? 있죠. 벌레 연관 공포증도 검색에도 있고. 뜨고요. 그죠. 그래서 거미 공포증이란 게 아시다시피 좀 거미 실물을 보면은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거미 공포증은 좀 흔한 공포증이긴 하지만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흔하지 않은 좀 이색적인 공포증이 있다면 뭐 새롭게 명명을 하셔도 좋고요. 또 뭐 용감하고 씩씩해서 난 공포증 같은 게 없다. 그러면 강박증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공포증이나 강박증. 공포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은 어떤 공포증이나 강박증을 갖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없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우리 딸이 이거 볼 때마다 싫어 해가지고 네. 딸기에 이렇게 씨가 박혀 있잖아요. 네. 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뭐라 그러지 까먹었는데. 이렇게. 딸기씨 공포증? 이라고는 안 하겠죠. 네. 그걸 안 하죠. 어. 그렇게 왜 그런 것들이 있을 씨앗 때 공포증? 아유, 그 자체가 그죠.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왜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있죠. 저도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께 죄송한데 강아지 코를 자세히 보면은 검은색 거기에 네. 점점점점 이렇게 좀 그 털구멍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그걸 굉장히 좀 싫어한다고 저한테 말을 한 이후로 저도 강아지 코를 보면은 약간 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있죠. 나는 남들 원래 때문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 네. 맞아.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가장 대표적으로 뭐 고소공포증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나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병원 공포증. 근데 무서워요. 자꾸만 큰 병이 먼저 생각나고. 그런 쪽으로. 겁나. 약간 건강 염려증은 아닌데 그냥 병원 가는 게 너무 무서워. 전 약간 치과 쪽. 치과. 그 냄새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 냄새. 네, 치과 냄새 아시죠? 네. 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 자원 유지는 꼭꼭 구겨. 화환공포증 맞아. 보면 화환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근데 환이라고 공포증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이상해졌어. 남들의 말이 좀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오늘 자, 여러분 올려주세요. 네, 생생부는 글바람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공포증, 강박증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색적인 게 꽤 있어요. 2711님 저희 아들 공포증이 있습니다. 아들 공포증. 옆으로 다가오면 무섭다. 지금 가족 공포증이 좀 있네요. 그거 있어요. 마누라 공포증도 있고 마누라 무섭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반면에 그죠. 마누라 공포증이 근데 좀 해석을 해보면은 네. 마누라가 씻을 때 완전 공포스럽다는 걸 보면 이거 금슬이 좋다는 걸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마누라 씻을 때 공포증. 네. 비둘기 공포증. 비둘기 너무너무 무서워요. 있더라고요. 있죠. 있어요. 비둘기 공포증. 있어요. 그리고 벌레 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아라 씨가 이제 그 딸기 그 공포증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딸기 씨, 그랬더니 1019님이 산딸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산딸기 풍년이다. 이 산딸기는 그게 없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이건 없긴 하죠. 딸기는 박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 맞아요. 한 번씩. 근데 이게 환공포증은 나는 원래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갑자기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더라고요. 3682님도 진짜 어느 순간부터 그랬다고 징그럽고 무섭더라고요. 환이라서 둥근 것만이 아니라 점점이 박혀 있는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 막 이러셨어요. 그 달마시안이라고 하나요? 그 강아지. 그 무늬도 조금 한공포증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반려 그 주인님들께 너무나 죄송한 말씀인데 네. 네, 가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1573님 저도 병원 공포증 있어요. 병원만 가면 혈압이 160에서 100까지 올라요. 오히려 병원을 가면은 의사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고 해서 백이 고혈압이라네요. 백이 고혈압. 근데 혈압이 병원만 가면 오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고혈압이 아닌데. 그러니까 혈압이 원래보다 많이 오르는 거죠. 병원에 가면 긴장감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일단 병원 가는 걸 안 좋아해서 나 왜 이렇게 그걸 너무 싫어하지? 왜 병원만 가면 마음을 편하게 또 일부러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네.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 생각 때문에. 예. 그리고 1073님께서는 전 전화벨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전화벨.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그랬는지 집에서 전화 오면은 항상 두려움의 전화를 받았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가요. 네. 전화를 더 자주 드렸던 것 같다고 이제 회상을 맞아요. 하시네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죠. 걱정이 되니까 맞아. 집에서 전화 오면은 네. 일단 반갑기보다 먼저 걱정부터 뭐지? 무슨 일이지? 이럴 수 있죠. 저도 그런 나이가 좀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아빠나 엄마가 갑자기 전화 오면. 낮 시간에 전화 오면은 좀 무서워요. 왜? 원래 그러니까 반갑게 받는 게 아니라 왜? 맞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네, 진짜 이제 그래요, 저도. 맞아요. 나 이제 들었구나. 네, 그래요. 진짜. 9088님은 저는 공문 공포증이에요. 하루 종일 공문 작성 제출 무한 반복입니다. 이거 너무 싫겠다 진짜. 좀 보기만 했는데도 좀 공포스럽네요. 그리고 6460님께서는 정리 강박증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치료가 됐습니다. 집사람이 너무 정리를 안 해서요. 포기를 하신 거죠. 5189님도 주방에서 근무하는 저는 청소 강박증이 있어요. 쓸고 닦고에 매달립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집이든 가게든. 그래서 몸이 고달파요. 아이고. 맞아요. 이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어지러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치우다 보니까 맞아요. 그 공포증이 있죠.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강박증 있죠. 정리를 많이 열심히 매일매일 1시간씩 청소하시고 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안 하시면은 우울해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완전 루틴이 돼가지고. 루틴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유치원 전화 공포증. 유치원에 전화하면 무서워요.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열난다고 데리러 가라고 할까 봐. 맞아요. 이런 거 있어요. 8191님. 유치원 선생님 전화 오는 것도 맞아. 무슨 일일까? 평상시엔 전화 올 일이 없는 시간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1시쯤. 9001님이 공포는 경험에서 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게 또 떠오르는 거죠. 오이 냄새 및 맛 공포증.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엄청 싫어하죠. 제가 오이를 싫어합니다.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밥을 팔 때 오이 김밥, 오이 안 들어간 김밥 따로따로 좀 명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오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이가 들어가면 그걸 일일이 빼고 먹어야 되니까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 카페인, 디카페인처럼 오이, 디오이 그런 식으로 디오이 김밥을 좀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오이 안 들어간 것도 많잖아요. 근데 미리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죠? 이게 안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안 들어간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들어갔으면 약간 감자인 줄 알았는데 무 씹을 때처럼 약간 그런 좀 예상치 못한 충격이 그거 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이 디오이. 오이 디오이. 좋은 생각입니다. 자, 이런 공포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덜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월요일 공포증, 풍선 공포증, 각각류 알레르기 공포증 막 있네요. 7925님께서 왠지 오이 좋아하는 신부 만나실 것 같다. 저한테. 아이고, 네. 독설인가요? 축복인가요? 이거는. 네. 오이 좋아하는 신부. 오이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할 것 같다. 그 말이네요. 처음 만나자마자 혹시 디오이? 오이 이럴 수는 없죠. 민트, 반민트처럼. 보러 가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작가님 얘기 좀 할까요? 오늘 작가 이성복 시인입니다. 1977년에 이제 정든 육아개설한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고요. 여러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과거 블락비 리더 지코가 과거 자신이 읽은 책으로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책을 언급했는데 이성복 시인이 2011년에 낸 격언집입니다. 맞아요. 되게 유명했죠. 네. 그리고 패션 잡지 문화면에도 등장할 정도로 대중적인 시인이고 문예지망생 혹은 모든 시인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좀 표준 그런 느낌을 주는 시대의 스타일리스트라는 그런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뉴스 앵커 클로징에도 사용이 됐고 시의 마지막 문장이 너무 유명한 시를 한 편 가져왔는데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라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 담긴 네. 그런 시입니다. 과거 그 손석희 앵커가 세월호 사건 때 사회적 반성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사용한 시였는데 그날이란 시입니다. 그날 이성복.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추시는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네, 마지막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가 크게 다가오는 네. 이성복님의 그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널리 알려진 시이기도 하고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시인의 눈에 목격된 어느 하루, 그날 그 하루의 생각을 시로 서술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과 연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산문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화자의 어수선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은 아버지가 금촌으로 떠난 지 두어 시간 뒤에 여동생이 학교로 갔고 어머니는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들에는 이유가 기술되지 않고 있고 뭔가 긴박한 긴장이 있을 것만 같은데 아무런 긴장감 없는 일상이 서술이 되고 네. 있고요. 또 중간에 세상은 완벽했다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또 보이는데 어느 정도 모든 게 안정된 시점이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뭐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안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고 서술이 되는데 이제 부모가 일을 나간 뒤에 동생을 돌보는 미래의 창녀들에 비춰보면은 이제 대낮에 역전을 서성거리는 풍경에서 가난에 찌든 밑바닥 군상들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는 밑바닥 인생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를 갔고 또 한편으로 퇴근길에 부추시는 여자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좀 상대적인 풍요, 네. 좀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는 좀 혼란스러운 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슬픈 운명을 갖고 있다. 네. 인간은 슬픈 존재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고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더라도 살아야만 하는 인간 존재의 비극을 말했는데 그런 비극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략을 좀 했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날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 인생의 좀 허무함, 그렇죠. 비극 이런 얘기들을 쭉 묘사했네요. 네. 자, 이성복님의 시였고요. 음.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글짓기를 해볼 건데 코너 속의 코너. 네. 오늘 또 키워드를 드리면 한 문장으로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시 해석에서 제가 마지막에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했었죠. 인간은 슬픈 존재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더라도 이제 살아야만 하는 인간 존재 비극을 표현한 건데 이 문장의 형식을 빌려와서 한번 네. 글짓기를 실제해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목요일이지만 땡땡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땡땡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슬픈 존재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네. 이 멋진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간은 목요일이지만 땡땡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목요일이지만 네.
우리는 목요일이지만 이거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예. 그렇죠. 뭐 하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목요일. 저는 뭐 약간 이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좀 출제를 했는데 네. 인간은 목요일이지만 발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발신하려는 의지를 네. 갖고 있다. 저도 생생님들께 제 시를 네. 이 감성을 발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왔고 생생님들도 이 시에 대한 어떤 리액션을 문자로 발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네. 목요일에는. 목요일이지만 네. 좀 피곤하기도 한 목요일이지만 발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네. 오늘이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반자카파 목요일 밤이었고요. 네. 자, 목요일이지만 뭔가요? 3065님 목요일이지만 시선은 금요일 밤에 맞추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 좋네요. 예. 9088님 목요일이지만 시를 들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 멋지다. 일주일의 고비를 넘기는 시점 차분한 시를 들으며 덕분에 잘 보냅니다. 이런 분들의 네.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도 요일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 네. 코너의 성격에 따라서. 그죠. 9088님. 너무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하시네. 자, 더운 목요일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산길을 걷고 있다. 나의 와우. 건강을 위해 4129님 주셨고요. 와 그리고 1573님께서는 오늘 목요일이지만 2만 보 걷기 운동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2만 보. 벌써 6,000보 달성하셨다고. 저도 오늘 목요일이지만 뛰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잘 될지 일단 의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의지는 제가. 충만하죠. 네. 뭐 있나요? 4129님께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땀 흘리며 걷는 이 순간 힐링하는 시간이다. 그냥 마무리 해주셨네요. 네네 좋습니다. 텐션 끌어올려 1672님이 오늘은 상담일이라 제가 에너지가 있어야 어르신들이 기운을 받으세요. 목요일이지만 텐션을 끌어올리신다. 화이팅 하십시오 1672님.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의지대로 잘 되는 목요일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당첨자. 오늘 당첨자 3분 뽑아봤습니다. 6620님, 7857님, 1573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효 씨 고마웠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요. 배치보이스 코코모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려요. 구상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봐요. Wanna take it